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자본 체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닥터 마빈, 지은이가 닥터 마빈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스타디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굉장히 큰 숲 단계 카페죠. 대표 카페이기도 하고 국내 160만 회원의 국내 최대의 부동산 카페인 부동산 스타디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지은이 닥터 마빈의 그런 해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우선 한번 그 목차를 살펴보면요. 우선은 자본주의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자본 체력을 기르기 위한 스스로를 체크하는 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화국에서 살아남기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지금의 자본 체력이 평생을 살린다. 그 다음에 돈을 부르는 삶의 방정식, 미래의 자본을 보는 눈, 자본보다 앞서가는 생각,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이제 글을 쓰셨고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내용은 물론 이제 새로운 관점을 얻은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 즈음에 나오는 사실 그 아날로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제가 계속 미루고 있었던 신문 구독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을 신청을 했고요. 회원가입해서 모바일과 그다음에 지면 신문을 같이 구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제가 좀 저한테 도움이 됐던 글들을 조금 나눠보면 이렇게 노동만 중시하는 가장의 자녀는 노동을, 자본의 힘을 아는 가장의 자녀는 자본을 일찍 이해한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소비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와 부모의 주관대로 지출 계획을 짜놓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역시 다른 길을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좀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나도 모르고 내 자녀도 모르게 이렇게 공부만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요. 지금 41페이지 같은 경우에서는 필요한 돈을 예상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좀 통찰력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적어두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달에 고정 지출이 연 4천만 원 정도 된다, 한 300만 원 정도를 쓴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돈에서 단순히 예금과 펀드 조합만으로 연 2%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할 때는 20억의 현금 자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을 해나가는 거죠. 내가 한 달에 이만큼이 필요하면 죽을 때까지 사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얼마를 모아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되짚으면서 지금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쏜살같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도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그래서 자녀의 금융교육을 위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놨고요. 금융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로그인을 하고 그런 자료를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습관, 부자가 되는 습관이 아니라 이 저자가 만나본 부자들의 습관과 가난한 습관, 부자 습관과 가난한 습관에 대해서도 좀 나눠 주셨는데요. 본인이 경험하신 부자, 즉 두 가지 부자가 있겠죠. 자수성가형 부자와 그다음에 상속형 부자가 있는데,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배운 점은 부를 창출하는 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본질을 파악하고 실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또 이런 습관들이 이런 부를 형성하게 했다고 하고, 인생을 좀 두괄식으로 사는 것 같았어요. 조금 무례해 보일지라도 둘러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직접 들어가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묻는 그런 습관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상속형 부자들 중에 상속형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가 창출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르지만 또 한편 그런 이익이나 신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한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추진력 있게 밀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습관이라고 하면 실행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외유내강이고 그다음에 결단을 하면 바로 실행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난한 습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가난한 습관을 읽어보면서 나는 이런 습관들 누구나 사실은 뭐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 스스로는 이걸 읽으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습관으로는 첫째는 과거에 젖어 산다.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뭐 우리 부모는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둘째로는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같은 맥락으로 약속을 자주 어긴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감정적이다. 실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합리적 소비보다는 감정적으로 소비를 많이 한다. 저는 이런 거를 사실 제 스스로는 정해놓기를 감정이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감정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감정은 두렵다, 뭐 무섭다, 걱정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감정이 쓰레기인데 아마 이런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스스로를 잘 용서한다. 다섯 번째로는 선택이나 실행을 거의 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결정을 하면 바로 실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 목표 없는 목표 설정에서는 보면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난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얼마를 벌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목표를 좀 더 구체적화 시켜서 1년에 얼마를 벌겠다 아니면 20년 안에 얼마를 벌겠다도 좋고 그거를 세우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그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제외하고 순자산으로 30억이 목표라고 한다면 30억으로 연 2, 3%의 수익을 꾸준히 유지하면 6천에서 연간 9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니까 직장을 그만두어도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10년 뒤로 설정을 한다. 목표를 세울 때도 구체적으로 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실제로 내가 실행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맞춰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총 자산이 20억인데 순자산은 10억 수준이다. 이 현금성 유동자산은 얼마, 노동소득은 얼마, 부부 합산 얼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행해 나갈 건가 하는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저의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169페이지에 보면 진짜 부자는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진짜 부자는 그렇게 해서 얻은 시간을 가치 있는 곳에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진짜 부자는 돈을 쫓는 경주마에서 내려와서 진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노예어란, 그러니까 21세기에 사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언가를 암기하고 외우는 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수많은 노하우들 중에서도 예전에 노하우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노하우보다는 이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지금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을 스스로도 키우고 자녀들에게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에 제가 지금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날로그로 21세기를 읽는 법. 그래서 아날로그 책, 뭐 신문, 이런 뭐 잡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가독성과 가시성이 있다. 우리가 모바일이나 그 컴퓨터에서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보, 그러니까 정보의 집대성보다는 거기서 주는 정보를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독성과 가시성이 아무래도 아날로그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맥락을 보는 힘이 또 생긴다는 거죠. 맥락을 보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맥락까지 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뭐 이렇게 낚인다, 엮인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기사를 보면 그거를 따라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컴퓨터나 모바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몰입력과 집중력이 생길 수 있고요. 다양한 관점과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또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 함께 종이신문을 구독해보자. 그리고 꾸준히 읽어보자. 마지막으로 좋은 기사는 스크랩해서 보고 그것을 필사해보기까지 한다면 거시적으로 그런 사물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라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바로 아까 얘기 드린 한국경제신문을 바로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읽고 있고, 그 소개드렸던 그 초격차 독서법을 활용해서 신문이나 책을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루가 알차다는, 읽다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